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1심보다 2년 더 늘어났습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벽도 안 짚고 부축도 안 받고 아주 활기차게 잘 나오시던데. 아무래도 뭐 나올 때는 기분이 좀 더 좀 좋아졌지 않겠어요? 나오실 때도 아주 활기차게 잘 나오시길래 저는 그새 다 나으신가 싶어가지고. 예. 뭐 활기찬 건 아니고 나올 때는 원래 그렇죠. 재판부는 하여튼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을 하고 또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반대를 하고 또 보석에 대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보다 우대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감안을 해서 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조건이 엄중하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못 지키실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결국은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서 이따가 다시 돌아가는 마음이 좀 힘들었겠지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심에서 징역이 2년 더 늘어나서 17년, 그리고 벌금은 그대로 130억 원 유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3월 보석이 됐는데 거의 1년 만에 다시 수감된 겁니다. 떠날 때 한참 7, 8분간 법정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었겠죠? 그랬다가 고생해서 갈게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는데요. 먼저 윤기찬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대체로 보면 1심에서 2심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형량이 좀 줄어드는 게 관리 아니었습니까? 중간에 이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었어요. 삼성의 그 소송 비용 대납 등 뇌물이 한 51억 더 있다라고 해서 추가 기소를 했고 그중에 일부가 추가로 인정이 돼서 좀 형량이 늘어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을 때 그 그러니까 재직 중에 범한 뇌물수수죄에 관련해서는 이제 공선법상 그 선거권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리선고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분리선고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 선고받는 경우에는 통상 좀 형이 낮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따로따로 두 가지 죄로 선고를 받다 보니까 다소 그 부분도 아마 형량에 약간 영향을 좀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징역이 17년 이렇게 선고가 됐는데 그러면은 보석은 당연히 취소가 됩니까? 아니면 보석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고심까지 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석 취소 결정을 했죠 이번에. 예. 보석 취소 결정을 하고 이제 수감을 시킨 것이죠. 예. 당연 사항은 아니고. 네, 보석에 대한 취소 결정을 합니다. 예.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지난번 보석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려했다기보다는 구속 만기가 거의 뭐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 만기에 풀어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렇게 여러 가지 주거 제한도 하고 접견 제한도 하고 해서 집에 모셔두는 것이 훨씬 더 증거인멸 우려 없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사실상 직권보석이었죠. 예. 그랬던 걸로. 재판부는 그래도 보석 기간에 조건을 잘 이행했다 그렇게 평가는 또 했더군요. 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5억 정도의 뇌물 형량이 늘어난 것에 비춰보면 형량에서 크게 늘었다고 보이지 않고요. 아까 분리선고 영향이 있던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저 17년이라고 돼 있지만 12년이 이제 뇌물이고요. 예. 5년은 횡령과 국고손실죄에 네. 대한 형량이라서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17년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예. 자, 김성환 평론가 지난번 1심에서 재판장이 다스는 MB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결국 2심에서도 다스는 당신 것 확인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이 그런 말도 했는데요.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표현까지 사실은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전 지도자의 품격과 관련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너무 잘난 체 할까 봐 사실은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그때 당시 한나라당 경선 때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결국 친이 친박으로 갈리고 서로 간에 세력 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사태까지 오고 말았는데 그때 첫 단추를 좀 잘 꿰더라면 이렇게 거짓말을 낳아서 계속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면서 지금의 이렇게 17년형이라고 하는 이렇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오지 않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물론 형이 다 확정된 예.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조금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좀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은 어땠을까? 그러면은 좀 실망했던 사람들도 전직 대통령인데 이쯤 됐으면은 뭔가 사면을 해주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예.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것도 또한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다스 관련 발언들 궁금해지는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내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가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오늘 2심 선고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법적인 요건만 제대로 잘 갖춰서 재판부에 항변을 하면 자기가 좀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결국엔 탄로 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주식이 하나도 없고 저 회사 저 사람 거라는데 그걸 믿어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역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죠. 예. 왜냐하면 김성우 전 사장은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김성우 전 사장을 MB가 다스로 데리고 왔죠. 그래서 1987년도에 대부기공이라는 다스의 전 이름이 대부기공인데 그것을 설립하게 되는데 사실 1987년이라는 시점은 현대차가 마이카 시대를 맞아서 엄청나게 많은 차들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987년도에 현대차가 직거래하는 자동차 1차 벤더를 설립을 한다면 현대가의 굉장한 입김이 아니면 사실 설립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한 여러 정황상만을 보더라도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김성우 전 사장이 여러 가지 불리한 진술을 최근에 많이 했죠. 이것이 결정타였던 것 같고 재판부도 결국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끝까지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더 중형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도수 평론가 지난번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 보복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350일간의 이 보석 기간에 대통령으로서의 무게, 책임성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을 해서 이번 재판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좀 더 반성하고 책임지는 메시지를 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번 언론에 노출됐을 때도 대통령으로서의 그 과거의 자기의 책임보다는 현재 대통령의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발언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번에 다 재판에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재판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 했던 이 횡령과 뇌물 이런 것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있었던 점 12년을 이런 거 비추어서 정말 그 재판에서 조금 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한 반성을 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